고구려와 발해의 우리 조상의 땅을 찾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러한 역사 문제를 가지고 한번 강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우리나라 역사를 거론을 하려면 필히 중국의 역사를 같이 거론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중국과 같이 인접해 있고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점유국가 반도국가입니다. 밑으로는 일본과 바다를 접하고 있고 위쪽으로는 중국을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역사를 같이 설명하지 않고서는 아니 됩니다. 잠깐 중국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원래 이제 전설상으로는 요순 시대부터 이제 온다고 하지만 마지막 주나라 때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춘추 전국 시대 때 이어져서 이제 진시황에 이어서 이제 통일돼서 진안 시대가 이어지다가 나중에 다시 위진 남북조 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수장 시대를 거쳐서 나중에 또 송나라가 세워지고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 주원장이 세운 한적의 명나라, 그리고 청나라, 나중에는 이제 청나라가 세워졌는데 청나라는 만주족이 세운 나라입니다. 최근에는 모택동에 의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보았는데 안시성 전투, 고려 멸망, 발해 건국 주옥이 있습니다. 한 번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나라가 30만 군사로다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수대첩이 여기 나오는데 당시 역사에는 약 30만 5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살수는 지금의 청천강입니다. 청천강은 압록강 밑에 있는 압록강, 청천강, 대동강, 재령강, 임진강 이렇게 있듯이 압록강 다음에 있는 강인데 청천강에서 살수에서 약 30만 5천 대군이 대패를 해서 나중에 살아간 사람이 약 2,700명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수나라는 나중에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당나라가 이제 건설이 되는데, 당나라는 당태종에서 건설이 되는데 그 아버지 이연과 함께 당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이세민은 왕위에 오를 때 아버지도 쫓아들고 형과 동생을 죽이고 당태종이 되기 위해서 사실 중국 역사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뛰어난 왕으로도 이제 봅니다. 그런데 인접 국가에는 많은 괴롭힘을 줬던 왕이기도 하고, 또 도덕성 면에서는 사실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형과 동생을 죽인 사람으로도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당태종이 이제 이렇게 1차, 2차에 걸쳐서 이렇게 침입을 하는데 여기서 전부 우리나라가 이제 잘 막아내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천리장성이 있는데 당시 이 고구려는 중국 이때 국내성 이렇게 백두산 여기 있지만은 여기 신성, 현도성, 계무성, 유동성, 백암성, 안시성 이렇게 이 중국 북동부 지역을 거의 우리나라 고구려가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동북궁정을 중국의 역사로 집어내서 만리장성에다가 우리나라 이 천리장성을 그때 집어넣어서 이렇게 동북궁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만든 것이지 만리장성만은 중국인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안시성 전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시성 전투는 보장왕 4년에 이제 이루어졌는데 당태종이 지휘하는 군사가 여기서 3개월간 안시성을 포위하고 공격했으나 끝내 이기지 못하고 철수를 하게 됩니다. 수나라와 고려와의 전쟁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살수대첩이 있는데 살수대첩은 당시 이제 강물이 많았는데 수나라 군사를 속이기 위해서 당시 이제 스님들을 7분들을 강을 가량이를 걷고서 강을 건너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위에는 사실 이제 물을 막아놔서 물이 적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수나라에서 그 강을 건너오는데 나중에 물을 타놔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이렇게 역사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이제 청천강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기록이나 여러 가지를 통합해서 볼 때 뗏목시기로다가 그 물길을 크게 막아가지고서 임시 가뒀다가 나중에 그거를 터놓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강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합니다. 여기 천리장성 나왔지만 연개서문 장군이 천리장성을 쌓은 건데 중국에서 동북궁정에서 이 천리장성도 만리장성에 포함시킨다고 하는데 이것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우리나라가 쌓은 성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래서 이 당시 고구려는 우리나라 중국 동북부 지역을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있었으면 칠불사 얘기가 나오는데 일곱 스님이 이렇게 건너서 얕은 물이라는 것을 인식시키고 나중에 그렇게 작전을 썼던 것입니다. 수의 30만 정에서 약 30만 5천 명 되는데 나중에 다 죽고 2,700명만 살아서
들어가게 되면 우리 조상들이 그야말로 아주 혁혁한 전과를 세우고 당시에 수나라를 멸망시킨 것도 이를테면 우리나라를 공격했는데 고구려한테 대패해서 그렇게 된 것이면 여기 이제 말갈과 거란 당나라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 말갈족은 이 여진족입니다. 이를테면 만주족입니다. 만주족인데 나중에 이제 청나라에서 살게 된 이 당나라는 당시는 이제 고려입니다. 이 발해는 거란한테 여기는 나왔지만 이 발해는 거란한테 망하게 되고 고려가 들어서게 됩니다. 고려는 당나라와 이제 그 우호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거란이 당나라를 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칩니다. 그때 이제 그 소선영과 서희가 이제 담판을 해서 우리나라가 강동육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후제정세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거란이 치고자 하는 것은 당나라나 유럽 쪽으로 있는데 당시 이제 말갈족과 이제 우리나라 고려가 상당히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서희가 수소년과 담판 때 우리가 말갈족을 치고 당나라와 그 거래를 끊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강동육주를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역사를 살펴봤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역사를 생각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나라가 지금 반토막이 나와서 남북이 갈린 것도 모자라서 이 나라가 잘못하면은 그야말로 중남미 국가처럼 나라가 멸망하는 그러한 시기가 오지 않을까 아주 어려운 지경에 처해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나라 OECD 국가 중에서도 꼴찌고 국내외적으로 대란이 일어나고 지금 뭐 요소수 문제만 해도 그렇고 앞으로도 많은 그 어려움이 닥치는데 참으로 우리나라 장래가 걱정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한번 역사적인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